안녕하세요. 서비담TV의 서비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찍는 날인데요.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또 이제 계속 유튜브를 이제 올릴 텐데, 아마 제가 뭐, 현재 관심 있는 거는 비타민C여서 비타민C를 위주로 할 거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뭐 다룰 내용은 비타민 C인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많이 좋다고들 하는데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비타민 C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할까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비타민 C 메가도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분들은 과연 효과를 볼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암 환자들이나 뭐 그렇죠. 주로 뭐 암 환자들일 것 같긴 한데 암 환자들이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항암 치료나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비타민C를 유튜브에다가 검색하면 상당히 뭐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와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쳤는데 비타민C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혈액내과 교수님이 뭐 비타민C 정맥 주사가 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면 봤는데 유튜브에서 내용은 보진 않고요. 그냥 우리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여기 일반인들의 댓글 위주로 볼게요. 여기 있는 위에서 얘기한 의사분들이 얘기한 거 말고 뭐 어차피 내용이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의 후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유방암 환자인데 뭐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래서 뭐 암 환자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분은 현재 내과 의사이시고 비타민C 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수많은 논문을 읽고 임상 적용 후 결론을 내렸다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뭐 기존의 논문들이 너무 아웃데이티드, 좀 올드한 것만 다루셔서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결론 내리시고 만드신 영상이 편견이 가득하다라고 댓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하루에 1000mg, 보통 한 알 먹는 거죠. 한 알 먹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다가 우연히 이광재 교수님 영상 보고 하루에 3번 6000mg 3개월째 복용 중인데 몸에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보다 보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변 색깔도 황금색으로 변하고 근육통, 피로감 등 모두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메가도스를 권장합니다라고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이분은 비타민C 연구가 30년 넘게 해오신 이광재 교수님 말씀을 믿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간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쭉 보다 보면은 이광재 교수님 믿고 뭐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위궤양으로 평생 고생하셨는데 지금 병원 안 가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다만 환자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투여 후 피로감이 덜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분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암이 아니라 항암 치료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뭐 효과적이다. 체력과 면역력에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충 한번 흐름만 보시죠. 흐름만 과연 이제 좋은 의견이 많은지 아니면 안 좋은 의견이 많은지 제발 정직한 정보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 나오네요.
사실 저는 뭐 이게 제가 리뷰를 뭐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검색해서 들어온 것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아, 한번 쭉 보시죠. 쭉 보면은 표준 치료가 병원에 돈을 더 벌어주는 거 아닌가 해서 항상 사망 상대로까지 코스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아주 아, 재밌는 댓글이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다고 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좋다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의료산업은 돈돈돈 진짜 의사 이광재 박사님 최고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시 이제 내용으로 와서 사실 저는 비타민C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저는 비타민C 공부도 많이 했었고 나름 그래서 비타민C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던 분들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 닥터덕이라고 하시는 이분인데 기능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이분 동영상 보고 많이 저도 공부를 했고요. 이분 동영상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뭐 영상 클릭하면 이제 링크 클릭하면 다 이제 나오는데 비타민C 8가지 기능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많이 있죠. 항산화 기능, 그다음에 백혈구 기능 향상, 그다음에 해독 기능, 콜라겐 생성, 우리 피부를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 기미색소를 억제하는 것, 그다음에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NK 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라는 뭐 8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네, 이거보다 더 많고 추려서 이제 이렇게 8가지라고 얘기한 거 같고요. 비타민 C의 우리나라의 대가죠. 네, 서울대학교 이광재 그렇죠. 이제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전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책 말고도 뭐 동영상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이 책에 있는 목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 한번 보면 비타민 C 왜 중요한가 시작을 해서 뭐 사람만 왜 합성하지 못하는가, 적정량은 왜 제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1부에 나오고 2부에서는 노화와 비타민 C, 위장, 스트레스, 돌연사, 면역, 운동, 방귀와 비타민 C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3부에서는 감기, 대장암,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과 비타민 C, 고혈압, 당뇨병, 암, 간, 치매, 피부와 비타민 C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소견과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나오고 오해와 진실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 뭐 책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버인 서비다미가 현재 먹고 있는 비타민C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먹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루에 한 못해도 12g을 먹는 것 같아요. 네, 못해도 12g 먹는데 아침 먹을 때 4g, 점심 먹을 때 4g, 저녁 먹을 때 4g 정도 먹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바로 직전, 제가 한 11시에서 10시, 12시 사이 전에는 자는데 보통 잠자기 직전에 2g 하나 먹고 잡니다. 공복이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때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중간에 1g 정도 먹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 정도나 아니면 오후 3시쯤 해서 그냥 간식 비슷하게 해서 비타민C 그냥 1g 그냥 파우더로 해서 먹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은 하루에 만 더해도 14g이죠. 거기다가 이런 거 중간에 먹는 거 하면 16g 정도 되고 많이 먹으면 적게 먹으면 한 16g, 20g 먹을 때도 있고요. 16g 정도 먹는 것 같고 제가 먹는 비타민C는 요겁니다. 네, 시맥스 비타민C라고 해서 영국산 비타민C인데 이거 생각보다 비싸요.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거를 이제 먹긴 하지만 이제 굳이 추천을 하자면 저도 이제 중국산도 먹어보고 영국산도 먹어보고 막 가루도 먹어보고 알도 다 먹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좋습니다. 음, 굳이 뭐 비싼 거라고 해서 꼭 좋은 거 아니고 영국산이라서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가성비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성비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꼭 늘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비타민C를 먹으면서 개인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었는데 뭐 많이 있어요. 뭐 그 중에서는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로 감소가 있고요. 다음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눈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눈이 뭐 수술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피곤하면 눈이 늘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 먹은 이후로는 이게 피로감이 좀 덜해서 그런지 눈이 좀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예전에 뭐 3, 4년 전에 찍은 사진이랑 최근에 찍은 사진이랑 보면은 눈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비타민C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사실 감기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침을 안 한다거나 하더라도 뭐 한 정말 간헐적으로 하거나 뭐 열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뭐 가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도 저도 2번 정도 걸렸었는데 그 2번 걸렸을 때도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나열하 점 많이 있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았고 일단 면역력 증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NK 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뭐 제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받고 있는데 이게 검사가 20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2000점 만점에 제가 올해 3월 6일 날 했을 때는 460점 정도 나왔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했을 때는 1200점 정도 나왔고 7월 달 했을 때는 1400점 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안 해보긴 했는데 뭐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뭐 1000점 이상만 되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비타민C를 계속 잘 먹고 있어서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앞에 저희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비타민C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한 알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에 못해도 한 6알 정도 먹으면 추천하고요. 이건 이광재 교수님의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6알이고 피곤하다 싶으면 10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설사하기 바로 직전까지 먹으면 됩니다. 저는 가끔 설사할 때까지 먹어요. 설사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설사를 한다는 뜻은 우리 몸이 이제 비타민C가 충분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흡수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굳이 설사를 하니까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 메가도스 하는 사람에 대한 효과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가족들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 나 아니면은 뭐 저희 장모님 다 이제 비타민C 다들 드시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 피로감이 많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저희 할머니가 94세세요. 94세인데 비타민C를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것만 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암 환우분들 비타민C 고용량 주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 댓글 보셨죠? 뭐 댓글에 감론을박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타민C 정맥 주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옹호하는 그리고 찬성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었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저도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 혈액암으로 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었는데
제가 혈액암의 진단을 받아서 배우 안성기 씨와 그다음에 방송인 허지웅 님이 걸렸던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는 혈액암에 저도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저도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계속 맞았었어요. 저는 용량을 뭐 한 60g, 70g 그 정도 한 번 맞을 때 그 정도 맞았었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 맞았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뭐 여기서 효과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잘 치료를 받아서 항암 치료랑 저는 병행을 했는데 병행을 했고 뭐 비타민 C만 한 건 아닙니다. 병행을 같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매우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매우 좋았고 뭐 소화가 되는 거나 아니면은 사실 항암 치료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항암 치료하면 상당히 몸이 괴로워요. 그 중에 뭐 제일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에 찌릿찌릿한 특히 손끝이 찌릿찌릿한 손발 저림 현상이 나타나고 발끝도 찌릿찌릿하고요. 그다음에 얼굴이나 이런 데가 약간 검해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메스껍고 약간 그런 게 많아요. 뭐 두통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요. 예를 들면 뭐 장염에 걸리거나 몸살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몸살인데 그게 계속 걸려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아무래도 몸살 걸리면은 뭐 종일 누워 있어야겠죠? 거의 비슷해요. 항암 치료, 항암제 한번 맞고 오면은 거의 뭐 몸이 엄청 녹초가 되고 막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타민 C를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그래도 좋은 편에 속했어요. 그 백혈구 수치나 이런 거 검사를 해봐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저는 늘 정상 수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백혈구가 뭐 정상보다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거의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바운더리에 있어서 거의 정상 수치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암 환자였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도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권장을 합니다. 네. 기존의 표준 치료라고 하죠. 뭐 항암 치료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나 뭐 그런 치료랑 같이 병행을 해서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맞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지금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비담TV의 서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